로마에 전염병이 돌았을 때 볼스키인들과 아이키인들은 지금이 로마를 제압할 시기라 여겼다. 그래서 이들은 라티움인들과 에르니키인들을 공격했다. 그러자 라티움인들과 에르니키인들은 로마의 도움을 청했고, 로마는 전염병으로 고생하고 있기에 그들 스스로 해결하라 하였다. 이것을 본 마키아벨리는 로마 원로원이 신중하면서도 현명한 선택을 했다 평가했다. 원로원은 국가가 직면하는 문제에 대하여 항상 방향을 정하는 기관이어야 하는데, 원래대로 했던 습관이나 그 전에 내린 결정과는 전혀 다른 방향성을 가지더라도 상황에 맞다면 실행했다. 다시 돌아와서 이전의 원로원은 로마 아래 있는 부족이 무기를 들고 스스로 방어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었다. 그리고 무기를 드는 것을 허용하는 것에 대한 부작용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상황이 급박했기에 이번만큼만 허용하고 다음에는 허용하지 않는 방법을 택하여 손해를 최대한 줄였다. 이러한 부분은 모든 공화국에서 사용해야 한다. 하지만 약소국은 이를 실행하지도 못하며 비상시에 이것을 잘 이용해 국가를 성장시킬 생각도 하지 못한다. 즉, 약소국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이 바로 결단력이 부족한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약소국이 세우는 정책은 모두 여러 요인으로 인해 궁지에 몰려 시행한 것이다. 또한 좋은 정책이 만들어져도 이는 그들이 현명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닌 외부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다. 그래서 소극적인 태도를 가진 공화국은 강력한 압력이 없는 한 계속 소극적일 것이다. 과거와 현재를 돌아보면 도시 혹은 국가가 다르더라도 사람의 욕망이나 성질은 시공간에 상관없이 같았다. 그래서 과거의 일들을 살펴보고 나중에 일어날 법한 일들과 비교해 예전에 해결했던 방식을 차용하는 것은 쉬운 일이다. 하지만 이러한 교훈은 일반 독자에게 무시되거나 이해되지 않고, 또한 이해가 되더라도 정치인들에게까지 알려지지 않아 어느 시대에나 이러한 사건을 반복한다. 로마에선 집정관 제도에 대한 찬반이 일어났었다. 로마 사람들은 전쟁이 계속되자 전쟁의 원인을 이웃나라가 아닌 귀족의 욕심에 의한 것이라 생각했다. 그래서 로마 시내에서는 평민이 호민관에 의해 지켜지자 귀족이 평민을 괴롭히고 싶어도 괴롭히지 못해 집정관 지배하에 있는 로마 밖 전쟁터로 끌어내는 결정을 했다는 말이 돌았다.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로마 시민들은 집정관 제도를 폐지하던가 혹은 로마 아니든 밖이든 평민에게 어떠한 권한도 행사하지 못하도록 만들려 했다. 즉 폐지나 권력의 제한을 두려고 했다. 이에 귀족들은 자신들의 권위가 땅바닥으로 떨어져서 반발했다. 그러나 결국 집정관 제도는 없어졌다. 그 뒤 여러 제도를 시행한 결과 집정관 제도를 다시 만드는 것 대신에 집정관의 권한을 가진 호민관을 만드는 것이 낫다 결론지었다. 이것을 보았을 때 사람들은 집정관의 권한과 권력보다 집정관 그 이름 그 자체, 즉 관직명을 좋지 않게 생각한 것이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